안녕하세요, 홍익기입니다. 트럼프 이기 리스크가 세계 경제와 외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리스크를 파헤치기 전에 이것에 대한 자료는 이미 트럼프는 자신의 47개 공약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47개를 발표했다는 의미는 이번 미국 대선이 미국 47대 대통령을 뽑는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아젠다 47이라고 해서 47개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약을 통해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과연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또 최근에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특집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발간한 차기 공화당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해서 프로젝트 2025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지금부터 이제 같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추이를 보면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대선 후보 간의 지지율의 격차가 많이 벌어져서 향후 돌발 변수가 없다면 아마 도널드 트럼프가 다음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에 이제 기초를 한 겁니다. 자, 이미 미국 대선은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결론은 내년 11월 5일에 나지만 이미 공화당과 민주당은 미국 대선을 위한 그러한 행렬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1월 15일에 공화당의 경선이 시작되는데 이게 아이오와주와 코커스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 2월 3일에는 민주당의 첫 주별 경선이 시작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리고 3월 5일에는 슈퍼 화요일이라고 해서 민주당의 15개 지역, 그 다음에 공화당의 15개 주 지역 경선이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5일에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8월 19일에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려서 이때 양당의 대선 후보들이 결정이 되고 그들의 치열한 다툼 끝에 11월 5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미국의 대선이 시작돼 있고 이러한 대선 과정에 있는 여러 요소들이 아마 세계 경제와 외교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우선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런 과정에서 대선 아젠다가 어떤 해당 산업에 대한 주가에 선반영되는 거를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그런 분야로서 지금 떠오르는 게 재생에너지 분야, 그 다음에 전기차 분야, 2차 전지 분야 등이 아마 트럼프에 의해서 많이 디스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우려를 갖게 됩니다. 게다가 이런 대선 레이스의 시작은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금리 인하 압력을 가중시킴으로써 오히려 미국의 금리 인하는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는 이러한 시장 기대감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트럼프 이기 리스크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트럼프가 된다면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될 겁니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시행될 겁니다.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모든 미국 수입품에 관세 10%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유로서 그가 들고 있는 거는 이렇게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의 제조업을 보호하고 방위사업을 부흥시키는데 관세 부과는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미국은 다시 한번 제조업 강국이 되고 싶은데 이거를 보호무역주의를 통해서 도달하려는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거는 바이든이 시행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면 폐기를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투자한 우리 한국 기업들의 이제 피해가 예상됩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대중국 관계를 특히 무역에 있어서 강경하게 가져갈 그런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즉 중국을 지금 받고 있는 최애국 무역지를 철회시킴으로써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겠다는 거고,
중국 수입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4개년 계획을 채택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4년 동안에 중국 수입을 단계적으로 줄여서 대중국 무역 적자를 크게 줄이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너지 부문에서 그간은 재생에너지 분야로 에너지 구조를 바꾸려는 이런 미국의 노력에 대한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석탄이나 석유나 이런 화석 에너지의 사용을 이제 다시 늘려가지고 에너지 가격을 싸게 공급하는데 오히려 방점을 찍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간 재생에너지로의 방향 변화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많이 비싸졌다고 생각함으로써 미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만드는 데는 전기료 같은 게 싸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트럼프는 본인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지금 에너지 부문의 방향을 전통 산업으로 회귀시킴으로써 앞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에는 빨간불이 들어올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자동차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가 전기차 쪽으로 지금 방향을 급하게 트는 거는 이거는 중국의 좋은 일만 시키는 거다. 우리가 중국의 좋은 일을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또 그렇게 비싼 전기차를 우리 미국인들한테 권하는 이유가 뭐냐. 기존의 자동차를 좀 더 싸게 공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싸고 좋은 전 엔진 자동차의 보고 쪽으로 방향을 선호하겠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일단 전기차 부분과 2차 전지 부분에도 빨간불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자연스레 미국이 다시 한번 세계기후협약에서부터 이탈하는 탈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또 취할 근본적인 방향을 다시 살펴보면 일단 재정은 팽창 정책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즉 재정 부양책을 늘림으로써 미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을 것 같고 심지어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 연준의 통화 정책에도 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사실은 일기 때도 연준의 독립성에 관여해서는 안 될 텐데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툭툭 던짐으로써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압력을 넣었을 뿐만 아니라 연준의 수장을 본인이 좋아하는 그 의장으로 바꾼 사례 등을 볼 적에 이기에도 마찬가지 행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들어서면 감세 정책과 그 다음에 재정 팽창 정책을 통해서 정부 부채가 또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부자 증세를 주장하는 공화당은 부자 감세를 주장하는 정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감세 정책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세 정책과 정부 부채 증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미국의 재정이 장기적으로는 안전성에 큰 먹구름이 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국의 재정 팽창 속도가 생각보다 크게 빠르기 때문에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 기존 제로금리 시대에는 이러한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나 원리금 상환에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지만 앞으로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미국 정부도 이자와 원리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자와 원리금 상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미국 국채 시장을 굉장히 어렵게 할 겁니다. 미국의 국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미국 국채 시장의 공급이 과잉됨으로써 공급이 과잉되면 장기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서 금리가 이제 솟구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시대에는 국채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런 고금리 기조화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금융 리스크가 즉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잠재적 돌발 변수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로 접어들면 그래서 앞으로 만약 트럼프가 들어서게 된다면 이러한 국채 시장의 변화 그리고 고금리로 인한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좀 비교해 보면 바이든은 비교적 연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통화 정책을 요구한 데 비해서 트럼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준의 압력을 강하게 미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조세 정책도 민주당은 그간 부자 증세를 통해서 즉 세입을 늘려왔는데 공화당은 부자 감세를 통해서 세입을 줄임으로써 세입 세출 간의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들었으면 미국 국채 발행액은 더 늘어날 수뿐이 없는 거죠.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첨단 산업 수출 통제 쪽에 주력했다 그러면 앞으로 공화당은 특정 기업, 화해문 화해래거나 이러한 기업의 수출 통제 쪽에 이제 방점을 찍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역 정책이나 산업 정책이나 기후 정책들 많은 부분의 정책들이 이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트럼프의 정책이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 이것들을 좀 세심히 관찰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트럼프가 들어서면 미국의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외교 정책에도 크게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본인이 지금도 얘기하는 게 당선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즉 이 얘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얘기하고 사실은 동의합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한다는 얘기는 그간 유럽 국들과의 어떠한 협조 체제의 붕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심하게 나토에 대한 미션과 목적이 의심스럽다. 이걸 재점검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심하게 더 발전하면 나토의 탈퇴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 지지를 선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지금 바이든 정권에서는 양쪽의 중재를 통해서 이거를 휴전으로 마무리하려는 그런 의지가 큰데 비해서 트럼프가 들어서게 된다면 일방적인 이스라엘의 지지로 인해서 중동과 이슬람 연합이 미국의 등을 돌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 브릭스, 즉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참여하고 있는 브릭스에서는 지금보다 더 강한 탈달러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우디가 주도하고 있는 페트로달러 정책에 큰 금이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이러한 트럼프의 외교 정책 여러분들이 같이 주목해서 즉 이러한 외교 정책의 변화는 경제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이런 트럼프 리스크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트럼프는 다시 한번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이런 선거 구호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한번 크게 부흥시키기 위해서 모든 상품에 10%의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고 천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가 일기 재임 중에 시행했던 리쇼어링 정책과 어떤 제조 국가라의 회귀를 좀 더 강하게 빠르게 진척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의 제조 국가라의 회귀가 과연 이게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정책이 될 건지 아니면 시대착오적인 이런 발상이 될 건지는 그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인데 일견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요인도 많습니다. 지난 3, 4분기에 미국의 성장률이 5%를 상회했듯이 그러한 경쟁력의 힘은 바로 리쇼어링과 고용, 인구의 증가, 그다음에 제조 비중의 증대로부터 나온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조업가로서의 강국이 된다는 얘기는 인건비가 쌓여야 그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미국 다음에 일본이나 서독이 강해진 거는 그 당시 서독이나 일본의 인건비가 미국보다 훨씬 쌌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 저렇게 제조업 강국으로 일어난 것도 중국의 인건비가 다른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 4분의 1 이하로 쌌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지금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 같은 경우도 인도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중국에 비해서 훨씬 싸기 때문에 이러한 제조업 국가의 큰 흐름은 결국은 인건비가 싼 나라로 가는 건데 미국의 이러한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회귀가 과연 그 큰 흐름의 대세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이렇게 관세를 올리게 되면 경쟁국들도 보복 관세를 매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즉 미국의 관세부가 하는 경쟁국의 보복 관세를 유도해서 즉 이런 세계가 보호무역주의로 간다는 건 세계 무역이 축소되고 폐보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례를 잘 알고 있는데 1930년대에 미국이 대공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그 당시 강한 보호무역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세계 무역은 자그마치 3분의 1 토막이 남으로써 세계는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이런 과거의 사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지금 보호무역주의로 선회를 한다는 건 이것도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면이 보이고 하여튼 그런 가운데서도 미국이 다른 나라의 힘듦을 무시하고 자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른 나라들이 피해보는 이러한 정책을 들고 나왔다는 건 이거는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무역 긴장이 올라갈 수뿐이 없습니다. 즉 나중에는 서로 보복관세를 주고받으면서 이제는 징벌적인 급격한 관세 인상 가능성도 있고 즉 이러한 무역전쟁은 환율전쟁으로 비유하고 또 환율전쟁은 극단적인 패권전쟁, 심하면 패권전쟁은 전쟁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진짜 중요한 트럼프 리스크가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한테도 예외 없이 10%의 관세 인상이 들이닥칠 텐데 즉 이 얘기는 우리의 대미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가 일기 때 못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을 추진하려 들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지금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서 탈퇴함으로써 이렇게 인도태평양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탈퇴하고 이거를 보호무역 쪽으로 이제 몰아갈 가능성.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공언하고 있는 IRA 법안 폐지 가능성 때문에 거기에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대중국과의 무역전쟁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대중국 무역 간섭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악재들이 우리 무역을 힘들게 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 트럼프 이기 리스크가 이렇게 우리나라 무역 부분뿐만 아니라 한국 외교에 미칠 파장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트럼프는 과거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추진했었습니다. 지금도 트럼프는 들었으면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을 가급적 철수함으로써 이제는 공짜로 미국이 세계 경찰을 노릇을 하지 않겠다. 실리 위주로 나가겠다라는 거를 외교정책에도 쓰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 내에 미군 철수 내지 감축을 주장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과거에 북한과 직접 대화했듯이 아마 그가 재선이 되면 한국 정부를 배제하고 북한과 직접 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군사기장 긴장 상황에 북한을 활용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이건 Foreign Affairs라는 외교 잡지에 전 미군 장성도 이러한 내용을 기고한 바가 있었는데 즉 사우디가 미국 품을 떠나서 중국 품에 안겼듯이 오히려 미국은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 밀착관계에서 띄어내서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북한과 평화협상을 맺고 북한을 국제무대로 불러올리고 북한의 경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그간 동북아의 정세를 크게 한번 변화시키겠다는 이러한 의지도 엿보입니다. 즉 트럼프는 우리에게 힘든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의외의 방향에서 한국의 새로운 환경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측 불가능한 그런 인물이기 트럼프의 경제정책, 외교정책 우리 다 같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